네, 권정생 선생님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시험을 지난주에 쳤는데요. 어, 어떤 문단을 구성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또 구조, 개요를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음,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 권정생에 대해서 뭐 안동에 있고 강아지똥 작품 이름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그렇게 뭐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뭐 네이버 검색해 보면 뭐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잖아요. 그런 걸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언제든지 검색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 뭘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0개, 20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정보가 검색이 되었을 때 그것들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안목, 그리고 그 가려진 자료들을 어떻게 재조합하면 보다 생산성 높은 새로운 어떤 정보 혹은 구조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산성과 관련된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아주 이제 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뭐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죠. 더구나 지금 비대면 강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매 시간 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수업 듣는 거 30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좀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 그 핵심은 그 글쓰기 능력의 핵심은 페이퍼워크, 그 핵심은 결국은 문단 쓰기와 개요 작성 두 개로 집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쓰고던 한 가지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어떤 글이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 설명액을, 주장액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장르의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네요. 조금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어, 그 권정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안동에 있습니다. 경주에서 어, 중앙고속도로로 이렇게 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어서 영천에서 이제 상주 영천으로 가다가 의성에서 안동 쪽으로 연결해서 또 갈 수 있고요. 예,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접근성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안동이 도청이 들어오고 하면서 권정생은 이미 브랜드가 되었다. 강아지똥. 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마 읽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몽실언니를 비롯해서 한티지 하늘 등 동화집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다. 이 작가, 권정생 작가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로부터도 쓰기를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다는 거죠. 뭐 대학에서 문해창작과를 다녔다거나 뭐 어떤 문인의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습작을 하면서 사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어, 읽을 책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혼자서 거의 자기의 경지를 개척한 그런
좀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누구에게도 쓰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독특한 글쓰기를 수행했던 다른 사람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혹은 이루지 못했던 쓰기의 방식을 개척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이야기의 소재이자 주제이고 작가 자신과 작가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죠. 자전적인 이야기, 별똥별은 동화이지만 글 전체가 은유, 한유로 꾸려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화책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거 한 문장 한 문장을 떼서 보면 그거 자체가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8년에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이러한 시집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대구에서 발행되는 사람의 문학을 비롯해서 문학 잡지, 문해지에 또 시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말년에 물론 그 건강이 아주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20년 작품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소설이나 시 창작에 대해서 따로 배우거나 강의를 들은 적도 없지만 새로운 쓰기 방식,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여서 나름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권정생 어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매니아들이죠. 소위 매니아들을 보면 교육과 창작에 대한 어떤 교훈과 삶에 대한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한 경험 내지 갈증 같은 것들을 혹은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7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38년에 그 고향이죠. 안동 일찍 그 조탐리에서 목생이라는 이름의 형이 둘째 형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어려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겠지만 자라면서 이제 그런 어떤 트라우마라고나 할까요? 그런 아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죠. 43년 6, 7살 무렵에 아버지가 이제 이솝 이야기, 그림 동화집 이런 책들을 이제 주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사거나 하지 못하고 그런 가정 형편이 되지 못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그런 책을 발견하면 아버지가 아마 집에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가져다 주셨겠죠. 그런 책을 읽으면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권정생 작가의 어떤 독서 경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을 했지만 귀국하지 못했고 46년에 그 이듬해 귀국해서 식구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 작가와 어머니 청송 외가로 가서 초등학교를 5개월 동안 다니게 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안동 일찍이 식구들이 비로소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그러면서 다시 또 50년 6.25가 나면서 식구들이 뿔뿔이 또 흩어져서 어떤 건강하게 살아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죠. 52년 아마 첫사랑의 경험이라고는 하겠죠. 53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56년에 이제 결핵을 앓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지병을 안고 살게 되게 되죠. 늑막염에 폐결핵까지 앓게 되면서 말년까지 이제 건강한 삶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은 이제 인연이 멀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3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또 떠나게 되죠. 71년에 매일신문에 입선을 하게 되고 이호덕 선생님 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국가교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3년에 조선일보에 무명적 우리와 엄마가 당선되고 74년 강아지똥이 출간이 됩니다. 뭐 강아지똥은 뭐 거의 아마 뭐 유치원 무렵에 대부분 다 읽게 되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요. 사후에까지 여러 작품들이 계속 좀 출간이 되고 지금까지도 뭐 꾸준히 출간이 되고 있죠. 2007년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벌써 10여 년이 되었네요. 안동에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설립이 되었고요. 권정생 작가님이 이제 일찍에서 노년에 말년에 작품 활동을 꾸준히 기글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그 집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빌뱅이 언덕집 혹은 뭐 빨간 지붕 집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터도 지금은 안동시 협조로 토지에 의했던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내부도 수리를 했습니다. 선생은 이제 무덤과 집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문인들이 문학관을 새로 짓기도 하는데 선생이 살던 집은 독자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모여졌죠. 그래서 이제 단장을 해서 집을 지금 잘 보존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동에 혹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 빌뱅이 언덕집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 IC에서 남안동 IC에서 이제 안동 시내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잠시 거쳐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이 살던 집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일직면 조탐 뒤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직교회가 잘 보이죠. 화장실 사진은 거동이 불편한 시인이 밤낮으로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길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 화장실 사진인데요. 마당 한켠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뭐 표현하기 쉽지 않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사시던 동안에는 없던 그런 어떤 시설들을 좀 정비를 하게 되었죠. 싱크대도 이제 방에 갖추게 되고 하룻밤 묵고 가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댁에 있던 뭐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권정생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뒀던 돌탑인데요. 뭐 탑이라고 하기에도 적절할지 모르는 아주 소박한 모양인데요. 이것은 뭐 정비 과정에서는 뭐 보존이 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돌 하나를 올리면서 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기도를 했을지 뭐 짐작은 됩니다만 아마도 그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심정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이런 화장실을 들락거렸고요. 멀리서 보면 선생님이 사시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예, 사시던 댁의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단장이 좀 됐습니다. 단장이 돼서 원형은 조금 바뀌어 있게 되고 선생님이 사시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여기서 이제 문인들이나 작가들이 뭐 장작을 겸해서 묵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면서 시설이 좀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듬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정생 선생님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뭐 흔치 않죠. 흔치 않고 더구나 요즘 뭐 우리들은 뭐 이런 삶을 흉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극도의 어떤 뭐 가난과 함께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10억이 넘는 유산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현금과 10억에 달하는 현금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인세는 재단의 기금으로 해서 남북한과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에 쓰이도록 유언을 남겼죠. 선생이 살던 옛집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작가들의 체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어린이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북돋우는 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2009년 5월 17일 2주기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린이들의 책 읽기를 지원하는 도서기정운동, 문학유적 탐방 등 다채로운 어떤 계획을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찍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에 뭐 종지기로 잠시 지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1주기였는지 2주기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마침 그때 또 비가 와서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안동 그 사시던 때까지 찾아와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나 이제 어쨌든 생업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쭉 이르렀을 때 세상에 남은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게 될까, 또 나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이렇게 조우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든 책이나 다른 글로 어떤 감흥을 주든 뭐 요즘으로 치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든 직장에서 만난 뭐 선후배들과 학교 동창 동문들 뭐 같이 한 동네 살던 지역 이웃들 누가 되든 여러분들의 어떤 생을 마감할 시점에 혹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친필이죠. 방문 위에 이렇게 문패처럼 귀여운 면이 있죠. 문패처럼 이렇게 아유 귀엽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솔 써서 붙였던 모습입니다. 생전에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던 거고요. 뭐 여기 사진들은 제가 직접 다 찍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작품을 내 각자의 눈으로 작품 읽기 같은 것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참고서에 해설되어 있는 혹은 해석되어 있는 시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을 그냥 외워 쓰거나 베껴 쓰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뭐 느낌 그런 것을 좀 살려서 쓰는 그런 방식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뭐 이렇게 시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직접 이제 작품을 읽은 그런 느낌을 한 두 문단 정도 쓰고는 그런 시간입니다. 읽고 두 문단 정도 쓰고 하면 아마 뭐 한 30분 이상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로 좀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사람의 문학이 아마 발표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잡지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고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아마 일본에 생활하던 그 시절이겠죠.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위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목구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구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구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제목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시입니다. 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이제 감상 자기 눈으로 각자 자기 눈으로 읽었을 때 나를 주어로 나는 무엇을 느꼈다 그런 주어로 했던 것들을 뭐 몇 개 좀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가 갈린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다. 시인의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는 시였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제목처럼 반성문을 쓴 것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졌다. 나는 이 시인이 반성문을 쓸 것이 아니라 도목고가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가해자가 더 당당한 요즘의 분위기 그런 것이 생각이 났다. 시의 제목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인데 왜 마지막에 도목고에게 이가 갈린다고 말하는지 의아했다. 그렇게 반성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면 반성이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인가 보네요.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반성문이 내가 생각하는 반성문의 의미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작품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의문점 같은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 보는 데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주인공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놀리고 있는 옆집 할머니, 그리고 못생겼다고 싫다고 하는 도목고. 하이라이트로 50년 넘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정생이의 조화가 맞물려 정말 재미있는 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웃음이 나는 그런 재밌는 시다. 그것은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옆집 할머니, 그리고 도목고, 그리고 이 시를 쓴 50년 이후의 그 작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정말 재밌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읽었네요. 이 작품의 핵심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자신을 얼굴로 판단한 도목고를 생각한 50년이 지나고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반성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고 내면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것, 제목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 생각한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추억들이 소중함을 느꼈다. 비록 이 시의 도목고 생각은 좋은 일화는 아니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남은 기억 조각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다. 매일 별다른 것 없이 지나가지만 이 순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조각조각 떠오른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 도목고를 떠올렸듯이 나에게도 나의 이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신의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경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명이 각자 이 시를 쓰고 읽고 쓴 어떤 그런 감상,
좀 잠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주어 혹은 그 주어의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나 주어는 나는 뭐뭐 했다라는 방식이죠. 일기 쓸 때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뭐 일찍 일어났다. 나는 오늘 참 재미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주어는 대부분 이 작품의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작품의 주제는 뭐 이런 방식이죠. 참고서 기술할 때, 사전 기술할 때, 신문 기사 쓸 때 이럴 때 다 그 주어를 쓰게 되죠.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나 주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주어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뭐 단편이랄까 하는 견주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추억들이 소중함을 느꼈다. 이것은 나는이죠.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뭐 추억이 소중함을 느꼈다. 비록 이 시의 도목고 생각을 뭐 이렇게 갑축하면서 나에게도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의 이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다 나주어 문장들이죠.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주어로 바꾸면 권정생 작가의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은 이게 추억의 소중함을 환기시킨다. 윤영기 도목고와의 일화는 50년의 세월이 지나도 저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게 그 주어 방식, 3인칭 주어 방식, 일반적인 팩트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은 반복되지만 이 순간의 조각 역시 추억으로 남는다. 권정생 작가에게 이웃 아주머니와 도목고처럼 누구나 일상의 추억을 소망한다. 이런 방식으로 쓰면 그 주어 문장이다. 이것은 나 주어, 요 내용을 가지고 그 주어 문장으로 쓴다면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핵심어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그렇죠? 자신을 얼굴로 판단한 도목구를 생각한 50년이 지나고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권정생 작가의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은 윤영기 도목구와의 일화가 소재다. 화자는 5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당시의 화가 남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인간을 판단할 때는 외면을 중시하기도 하고 내면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외모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윤영기 자신에 대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그 주어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단을 쓸 때 그 문단의 핵심어가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겠다는 거죠. 한 문단에는 한 개의 어떤 핵심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쓰는 거죠. 권정생 작가의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은 추억의 소중함을 환기시킨다. 추억이니까 이 시절이겠죠. 지나간 시절 윤영기 도목고와의 일화는 50년의 세월이 지나도 저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추억이다. 윤영기의 추억.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상은 반복되지만 이 순간의 조각 역시 추억으로 남는다. 권정생 작가에게 이웃 아주머니와 도목고처럼 누구나 일상의 추억을 소망한다. 윤영기의 추억에서 일상의 추억, 그죠? 50년을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연결고리가 두 개의 문단을 또 연결하는 그런 논리적인 맥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문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추억이고요.
그 추억의 키워드를 첫째 문단에서는 유년기라는 것이 결합이 됐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일상이 추억이 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짜여진 글이죠. 권정생 작가의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은 유년기 도목구와 일화가 소재다. 화자는 5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당시의 화가 남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인간을 판단할 때는 외면을 중시하기도 하고 내면을 위주로 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외모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년기 자신에 대한 반성문이다. 두 문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반성 혹은 반성문이고요. 첫 번째 문단에는 50년 전에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반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단 유년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년기의 어떤 나의 상태에 대한 반성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성이라는 것이 꿰면서 유년기와 50년이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속해서 여러분들 각자 수행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두 문단 쓰기입니다. 지금 보기 계속 봤듯이 그런 방식으로 두 문단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가 한 문단에 핵심어가 있도록 하고, 그 핵심어들이 두 문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수고 많았습니다.